애들 비빔냉면 2개 시키고 당신은 애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겠네. 시댁 식구들과 고깃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었고 식당 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와 불판 위에서 고기 타는 소리가 뒤섞인 그냥 흔한 가족 외식 자리였습니다. 불판 앞자리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먼저 나선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새 집게는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뒤집고 타지 않게 살피면서 아이들 접시를 먼저 채웠습니다. 아이들 고기는 작게 잘라 접시에 올려주고 시부모님 접시에도 몇 점씩 덜어드렸습니다. 남편 접시도 비어있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젓가락이 계속 오갔고 저는 계속 불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숙여 제 앞을 보니 제 접시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아, 나는 아직 한 점도 못 먹었구나. 별로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괜찮아.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기 말고도 냉면이 있으니까. 고기 몇 점 못 먹어도 냉면 한 그릇이면 충분하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달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불판 앞에서 계속 서 있다 보니 속이 비어있는 느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고기 먹을 타이밍이 아니라는 걸 괜히 눈치로 알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려고 하면 누군가 말을 붙였고 불판을 잠시 떠나면 고기가 탈까봐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 누군가 냉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제야 이제 나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을 하려는 순간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애들 비빔냉면 2개 시키고 당신은 애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겠네.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소리가 시끄러워서 귀에 잘못 들어온 건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얼굴을 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은 채 이미 메뉴판에서 눈을 떼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 아무런 고민도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나는 이 집에서 냉면 한 그릇도 마음대로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은 아주 잠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괜히 웃어야 할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괜히 분위기 흐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욕심 많은 며느리처럼 보일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눠 먹으면 되겠네. 그 말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아프게 남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아끼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보면 절약 잘하는 가장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처럼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끼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조금이라도 아껴야 하는 순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조금씩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새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주체가 제가 되는 걸 불편해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만 넣고 돌려? 빨래는 꽉 채워서 돌려야 전기세 안 나오지. 처음엔 그냥 잔소리라고 넘겼습니다. 맞는 말 같기도 했고 굳이 말다툼할 필요는 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식기세척기를 켤 때면 남편은 습관처럼 그릇부터 확인했습니다. 이거 몇 개 안 되는데 손으로 설거지하면 되잖아.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저는 버튼을 누르기 전에
괜히 손이 멈추곤 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지금 돌리면 뭐라고 할까?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집안일을 하는 기준이 제 판단이 아니라 남편의 반응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집에서 나오는 공과금은 언제부턴가 모두 제가 관리하고 제가 책임지는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권은 없는데 책임만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둘입니다. 먹는 것만큼은 가능하면 잘 챙기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잘 먹어야 기운도 나고 아프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가끔 고기를 사오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영수증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이걸 꼭 사야 했어? 그 말에는 늘 같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판단해서 쓸 돈은 아니라는 뜻.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설명부터 떠올리게 됐습니다. 왜 샀는지, 외식보다 얼마나 아낀 건지, 다른 집들은 더 쓴다는 이야기까지 말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무언가를 사기 전부터 남편의 표정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군요.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 괜히 또 말 나오지는 않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런 생활이 사람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는 걸요. 큰 소리로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맞추고 조용히 줄이고 조용히 제 판단을 내려놓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늦게 알아차렸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절약이 아니라 통제라는 걸, 그리고 그 통제 안에서 제가 점점 눈치 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은 남편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다며 나갔습니다.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고 아이들과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그날따라 아이들이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젓가락질이 느렸고 괜히 말수도 적었습니다. 요즘 잘 못 먹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식육점에 들러 등갈비를 조금 샀습니다. 딱 3만 원어치였습니다.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외식에 비하면 훨씬 적은 돈이었습니다. 집에서 해 먹으면 오히려 아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먹는 것에 이 정도 쓰는 건 괜찮지 않나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등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재워 천천히 구웠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잘 먹었습니다. 고기를 잡고 웃으면서 먹는 모습을 보니 괜히 마음이 놓이더군요. 그날만큼은 돈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아이들을 재운 뒤 저도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늦어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을 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고기는 왜 샀어? 그 한마디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들 먹이려고 샀다고 말하려다 괜히 변명처럼 들릴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것도 나만 빼고 자기들끼리만 먹었네. 자기는 친구들이랑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왔으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제가 자기 허락 없이 결정한 게 싫은 거구나. 아이들 먹이려고 쓴 돈인데도 제가 먼저 상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편해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자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 상황이 정말 이상한 걸까? 아이들은 배부르게 자고 있었지만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까지 등갈비 냄새가 아니라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샀어? 그 말은 돈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리를 묻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시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고깃집을 정했고 예약도 이미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가면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불판 앞자리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제가 먼저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집게는 어느새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고기를 굽고 뒤집고 타지 않게 불판을 살폈습니다. 아이들 접시를 먼저 채웠고 시부모님 접시에도 고기를 올려드렸습니다. 남편 접시도 비어있지 않게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 보니 제 앞 접시는 또 비어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려고 하면 쌈장 좀 더 가져와라. 마늘도 더 있으면 좋겠다. 상추가 모자라네. 그 말들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움직이다 보면 제가 먹을 타이밍은 늘 지나가 있었습니다. 겨우 고기 한 점을 구워 젓가락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 고기를 한 번 더 뒤집어 보시더니 아이고, 잘 익었네. 그리고는 그 고기를 제 손에서 가져가 남편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괜히 웃어야 할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그날 저는 고기를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누가 막은 것도 아니고 누가 못 먹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판은 이미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고 고기는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끝나 있었습니다. 저는 집게를 내려놓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그제야 제 배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또 이렇구나. 그 생각이 아무 감정 없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냉면. 고기를 못 먹어도 냉면 한 그릇이면 괜찮다고 늘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고기는 거의 못 먹었지만 냉면은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불판 앞에서 계속 서 있느라 속이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제 차례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메뉴판이 테이블 위를 돌았고 하나둘 주문이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난 갈비탕. 아버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물냉면. 시어머니가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비냉 먹을게. 애미 너도 비냉이지? 그 순간 괜히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었습니다. 애들 비냉 2개 시킬 거니까 당신은 애들이랑 나눠 먹으면 되겠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라 되묻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야, 내 것도 하나 시켜줘. 나 지금 배고파. 말을 하면서도 괜히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요청이 아니라 부탁처럼 들릴까봐 조심하게 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후식 냉면 아니야. 양이 생각보다 많아. 아버님도 자연스럽게 거두셨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먹겠어? 2개 시켜서 나눠 먹어도 충분해. 그 말들을 듣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제가 욕심부리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냉면 한 그릇을 다 먹겠다는 게 이 자리에서는
괜한 고집처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별별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냉면 한 그릇 다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끝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당장 울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 여기까지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내가 배고프다고 말해도 결정권은 늘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걸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그대로 주문을 끝냈습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화보다 허탈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늘 이렇게 결정당하는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을 꺼내는 게 맞는 건지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건 아닌지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넘어가면 오늘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직원이 다가오자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갈비 2인분에 물냉 하나 주세요. 그리고 비빔냉면 2개는 포장해 주세요. 남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또 시켜? 지금도 많이 나왔잖아. 그 말에는 익숙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제가 설명하길 기다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보며 괜히 웃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갈비랑 냉면은 제가 먹을 거예요. 포장은 친정에 가져가려고요. 그 순간 테이블 위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누군가는 제 말을 다시 곱씹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그날 저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제 몫을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도 않았고 괜히 미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고기를 굽는 손도 이제는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고 젓가락을 들 때 누군가의 반응을 살피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인 줄 몰랐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모르는 줄 몰랐어. 그날 이후 저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당장 모든 게 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먹는 것 앞에서는 더 이상 참고 있지 않습니다. 냉면 한 그릇을 제 마음대로 시킬 수 있게 된 것, 그 사소한 변화가 저에게는 충분히 큰 시작이었습니다.